얼마 전 파혼으로 조금은 세상에 눈을 뜬 27살 여자입니다.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그다지 공부에 취미가 없던 저는 3학년 때부터 직업반으로 빠져서 미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. 물론 대학교도 안 가게 되었고요. 친구들 대학교 가고 OT에 MT에 많이 부러웠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니 투정을 안 부리고 열심히 했어요. 오전 10시 출근해서 10시에 퇴근, 월급 60에서 70만원. 그렇게 시작했습니다. 몇 년 동안은 샴푸만 하면서요. 23살 때 처음으로 손님에게 가위를 잡았어요. 그때부터 더 노력했고 어느 정도 단골도 생기고 시간이 지나 디자이너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죠. 홀어머니 밑에서 큰 저는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.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기억도 많이 없고요. 그래서 어머니는 저한테 많이 기대셨어요. 열심히 하는 모습 보시며 많이 흐뭇해 하셨고요. 그렇게 성실히 몇 년을 생활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가게 한번 차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, 제 나이 25이었습니다. 너무 어린 나이고 원장하기엔 무리가 있기에 거절했지만 속으로 어느 정도 욕심도 있던 저는 몇 번 거절 끝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. 정말 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집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해주시는 돈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남기고 간 돈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. 그렇게 생각해낸 것이 저를 맡아서 교육시켜주신 언니 한 분이 계세요. 30대이신데 실력도 좋고 그분에게 제안했어요. 같이 해보자고요. 솔직히 원장 나이가 새파랗게 어린 것보단 좀 나이 있는 것이 누가 봐도 좋은 그림이니까요. 뭐 바지 사장 같은 거죠. 조건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흔쾌히 같이 해보자고 하셔서 준비를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했어요. 저는 새로 들어온 친구들에게도 제가 원장이라 한 적이 없지만 일하면서 원장님이 뭐 동업식으로 한다고 말을 해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알게는 된 수준이었죠. 열심히 일했습니다. 뭐 내가 사장이니 이런 거 전혀 없었고 남 밑에서 일할 때처럼 정말 열심히 일했고 꼭 마감은 막내와 제가 같이 했고요. 제 가게인이 애착이 더 가더라고요. 장사가 좀 자리가 잡히고 원장님에게도 섭섭지 않게 대우해주니 트러블이 날 상황이 없었어요.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 결정하고 권위의식 있는 분도 아니었고 제가 처음 미용 시작했을 때 그분도 이제 막 가위 잡은 디자이너였고 그렇게 같이 커왔기에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정말 친자매처럼 절 대했고 저도 그랬고요. 선발도 잘 맞고 한 분 한 분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응대하니 가게는 안정이 되었죠. 정말 성인이 되고 몇 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터라 이제 뭔가 이뤄내고 나니 외로움이 찾아오더군요. 뭐 손님들한테 남자 소개 한번 해줄까 이런 제의를 받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그땐 뭐에 씌었는지 그러겠다 했어요. 그래서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이제 곧 30대가 되는 나이에 돈은 많이 벌진 않지만 구급 공무원, 안정적인 직장, 잘생긴 외모, 뭔가 불량스러워 보이는 겉모습, 속을 알 수 없는 포커페이스. 뭐 그런 게 왜 매력적으로 보였을까요?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뭔가 있어 보이는 남자 느낌. 그 세계에 제가 들어가고 싶었어요. 속도 많이 썩었습니다. 일하는 동안 제가 연락이 힘들지만 시간 내서 연락하면 늘 받지 않던. 그치만 어느 순간 관계의 우위가 전 남친한테 있었어요. 고등학교 때나 하던 풋사랑이 전부였던 저는 남자에 대해 몰랐어도 너무 몰랐죠. 그렇게 연락이 안 되다가 제가 마감하고 갈 즈음에 술 먹고 나타나서 저를 데리고 가던 그 사람이 그땐 화가 나도 얼굴 보면 화가 풀리곤 했죠. 그렇게 속을 썩으면서도 결혼하면 괜찮을까 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. 완전 내 것이 되면 괜찮을 거란 생각이요.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요.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. 서로 먹고 사는 것도 문제였고 그냥 작은 곳에서 시작하면 되니 결혼하는 게 어떻냐고. 그랬더니 조금 당황하는 듯 보였으나 안 그래도 집에서 결혼 보챈다고 인사 한번 드리러 가자고 하더군요. 그렇게 며칠 뒤에 인사드리러 갔어요. 집에 가보니 하고 다니는 행색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닌 것 같았어요. 그치만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더군요.
구급 공무원을 무슨 대단한 벼슬처럼 뭐 선보자는 곳이 깔렸다느니 초등학교 교사 정도 만나서 살 줄 알았더니 미용사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은근히 돌려 까더군요. 그래서 얼마나 버냐는 질문에 제가 버는 돈 다 말하면 전남친이 좀 기죽을까봐 낮게 말했어요. 한 300 번다고요.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은 500에서 600이었고요. 300도 그분 기준에선 많아 보였는지 여자가 돈 번다고 유세 떨면 안 된다느니 뭐 그래서 그냥 네 맞습니다 하고 만남이 끝났어요. 그 뒤에 저희 엄마와 한정식 식당 예약하고 인사를 갖고 공무원이라니 저희 엄마는 너무 좋아하셨어요. 뭐 어느 정도 두 집안 다 허락을 한 것 같으니 결혼을 준비했습니다. 같이 살 집도 알아보고요. 저는 일할 때부터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 겨우 모아놓은 것조차 가게 할 때 투자했기에 몇 달 장사해서 제가 모은 돈, 그것도 엄마한테 수익금이란 명목으로 매달 200~300씩 드리고 그러다 보니 수중에 2,000 좀 있었어요. 전 남친은 취업한 지 이제 2년이고 뭐 한 달에 100만 원 모았어도 2,400이기에 어느 정도 그 정도 있을 거란 예상은 했고요. 물어보니 500만 원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공무원은 대출이 잘 나오니 대출 받아서 시작하자고요. 알겠다고 했습니다. 뭐 전세자금 대출 받고 제가 가구 들여놓고 대출 받은 돈 같이 갚으면 되겠구나 싶어서요. 그래서 작은 빌라 알아보고 다녔어요. 저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욕심도 없고 뭐 부유하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, 남자한테 기대서 집은 남자가 이런 부담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. 상황에 맞게 시작해서 일어서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벌이와는 맞지 않게 명품 같은 거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어요. 아마 그래서 돈을 모으지 못했던 거겠죠. 그치만 나쁘게 생각은 안 했어요.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고 2년 정도는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 충분히 만끽하고 싶을 것이라고요. 이제 다 그래봤으니 안 그러면 된다 생각했죠. 그래서 대화했어요. 이제 뭐 비싼 시계든 신발이든 옷이든 조금은 내려놓고 살자고요. 한 푼 한 푼 아껴서 대출 받고 잘 살아보자 했더니 그래 뭐 있는 거 쓰면 되지 뭐 하며 우호적인 반응이었어요. 그렇게 준비하던 중에 전남친이 저를 데리러 온다고 마칠 때쯤 샵에 왔어요. 샵에 들어온 건 잠깐씩 머리 자르러 올 때뿐이고 그렇게 들어와서 여기저기 둘러보게 된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. 그렇게 제가 마감하는 거 이것저것 도와주다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사업자 등록증을 봤어요.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벙쪘겠죠. 이거 뭐냐고 하더라고요. 나와서 작은 술집 들어가서 자초지종 설명했어요. 내 가게지만 엄마의 지분이 90%고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과 똑같다. 수익도 절반은 어머니 드린다고요. 그리고 원장이 제가 아닌 이유도요. 그랬더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면서 화를 냈어요. 이런 게 중요할지는 몰랐는데 미안하다고 했죠. 그리고 다음날 전남친 어머니 전화 왔어요. 우리 집안 기만한 거냐고요.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들으려조차 안 했어요. 귀한 아들 데리고 가면서 거짓말까지 치려고 했냐면서 딴 주머니 차서 뭐 하려고 그러냐느니. 기가 막혔죠. 그렇게 다음날 집으로 오라 하셔서 집으로 갔어요. 그러니 말씀하셨어요. 여태 돈 드린 것도 있고 여유 있으면 결혼할 때 돈 좀 해달라고 하라고요. 저희 어머니가 원래 가만 계실 분도 아니었지만 직접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. 뭐 거짓말한 게 있으니 그냥 듣고 있었어요. 그런데 참을 수 없는 건 여기서 터졌어요. 본인이 저희 샵 나와서 관리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부터. 참 어이가 없어서. 그래서 미용하는 곳인데 어머니 분야 아니라서 힘드실 것 같다 하니 자기는 그냥 손님들 관리하고 카운터 보고 하면 된대요. 거기서 꽂혀버렸어요. 엄마의 눈물과 제 땀이 섞인 샵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제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갑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는 자체가 너무 싫고 평생 그런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갑갑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거절했어요. 싫다고요. 제가 하는 일 너무 소중하고 저만의 경영에 대한 소신도 있다. 그리고 직원들 불편해하는 건 더더욱 보기 싫다. 딱 잘라 말했어요. 그럼 이 결혼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. 그런데 뭐 눈 뒤집혔는데 못할 소리 있나요? 네, 이 결혼 안 한다고 해버리고 자리 떴어요.
전 남자친구 따라 나와서 네가 잘못한 건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성질내는 거.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했죠. 물론 처음부터 다 털어주지 못한 건 어느 정도 제 잘못도 있다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. 그렇게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.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.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출근도 못한 저는 만약 전 남친 어머니가 사과하고 다 없었던 일로 그냥 넘긴다면 받아줄 마음도 있었어요.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었으니까요. 그런데 만나서 하는 얘기가 웃기더라고요. 사실 엄마가 모르는 빚이 좀 있다고요. 한 2,500쯤 되는데 이것만 해결해주면 지 엄마가 하는 말 자기가 다 막아주겠다고요. 멈췄어요. 이런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구나. 정말 이 찌질한 남자를 내가 사랑하고 있었던 걸까? 그냥 정리하자 했어요. 결혼할 마음 다 사라졌다고요. 어차피 아직 전세대출 받지도 않았고 혼수 사놓은 것도 없으니 그냥 이렇게 안녕하면 끝이니까 그렇게 하자 했어요. 그랬더니 파혼이 장난이냐며 화내는 거 무시하고 집에 다시 왔어요. 그날부터 잠수 탔고요. 원장님께 사정 말하고 며칠 출근 못한다 하고요.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쁜 놈이라 저희 집 앞에 한번 데려다 준 적이 없고 아파트 입구에 내려주곤 해서 저희 집 호수도 몰라서 집에는 못 찾아오더라고요. 이렇게 쓰레기 하나 걸러내고 나니 후련한데 제 지난 사랑에 대해서는 후회가 많이 남네요.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죠. 평생 한 쓰레기 이제 돌아다닐 텐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.